네, 안녕하십니까. 총사한 건샵 배틀필드 건카페 라텔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인사드릴 제품은요, INF MK18 제품인데요. 마침 11.1V 세팅 의뢰가 와서, 이제 요즘에 세팅 의뢰를 전화를 주시고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이제 또 물어보시는 게, 저희 배틀필드 기본 세팅과 11.1V 세팅이 뭐냐, 그리고 그 차이점이 뭐냐 라고 이렇게 질문들을 해주세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만들어서 비교 영상도 드리고, 또 따로 기본 세팅하는 그 모습하고 또 11.1V 세팅하는 모습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는 위로 안 뜨는 거죠. 그리고 일일이 찾아보셔야 되는데, 또 그것도 그렇고, 또 그동안에 제가 영상을 쭉 비슷한 영상들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는 이제 찾아보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헷갈리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이제 마침 이 INF MK18 제품의 의뢰가 와서 작업을 하는 중에, 그거 한번 남겨놔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또 이 카메라 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기본 세팅, 제가 지금 작업하는 중에 이렇게 생각나서 또 부랴부랴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나마 비교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 세팅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 끝냈어요. 그래서 11.1V 세팅을 잠깐 미루고 기본 세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저희 총사랑 배틀필드 건카페에 그 기본 세팅을 하면은요, 우선 각인 서비스가 들어가요. 물론 한 약 이제 요 정도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한 약 한 3만 원 정도 금액을 추가금으로 받고 각인 서비스를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희 그 총사랑 배틀필드 샵에서 기본 세팅을 이제 지금 제가 3만원을 추가금을 받고 있어요. 3만원 속에 물론 이제 각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각인 작업을 먼저 제가 이렇게 해서 먼저 하고요. 각인 작업은 지금 대부분 다 콜트,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막 여러 가지 그 각인 같은 경우는 모양을 서비스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하나의 기본 작업만 하더라도, 기본 세팅 작업만 하더라도 약 한, 요즘에 조금 빨라져서 40분 내지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11.1V 세팅을 하면 20분 정도 더 추가 정도 하면은 되고, 이제 연속으로 좀 제가 집중이 되고 잘 되는 이제 컨디션이 좋은 날은 11.1V 세팅도 한 1시간 이내에 이제 세팅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약 한 30분 정도 이제 테스트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자인의 그 각인들을 일일이 다 해줄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M4류 같은 경우는 콜트 각인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콜트 각인으로 거의 통일해서 각인 서비스는 이렇게 기본 세팅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지금 제가 챔버 요거 손을 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챔버는 싹 다 분해해 가지고 인너바렐을 제가 청소를 싹 해요. 인너바렐 청소 먼저 싹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을 좀 해요. 그래갖고 급탄율이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가공을 하고, 11.1V 세팅 같은 경우는 제가 메이플리프 요 호복 고무가 교체가 돼서 요 호복 고무를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 세팅에는 지금 요거 기본 순정 호복 고무를 써요. 그리고 이거는 옵션에 메이플리프 60도 호복 고무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연질이에요. 연질이고, 그래서 복원력이 좋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거의 이 전동권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기본 세팅을 하든 11.1V 세팅을 하든 상관없이 개인 정비 하시는 분들도 이 메이플리프 60도 호복 고무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좋아요. 성능도, 그리고
이 궁합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물론 순정도 괜찮아요. 순정 호복 고무도 뭐 연질이고 그 다음에 복원력도 좋고 이제 한데 그래도 옵션 호복 고무 같은 경우는 메이플 리플이 조금 훨씬 더 좋다. 그래서 11.1V에는 제가 요 호복 고무를 바꿔서 작업을 해 드리고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11.1V 세팅 또 설명 들어갈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호복 고무를 빼서, 호복 고무도 안쪽에 구리스가 좀 많이 발라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그걸 싹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을 하고 드릴로 여기 안에 살짝 홈을 파요. 그래서 탄이 올라왔을 때 정렬을 거기 홈으로 딱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급탄율도 조금 증가를, 급탄이 되는데 좀 더 원활하게 동작을 하도록 제가 이제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무를 좀 덧대주고 있어요. 이 밀착력 때문에. 그러면 챔버하고 노즐하고 요 사이가 밀착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앞에 이제 가공 작업을 또 해주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합체를 하면 이제 이렇게 챔버와 인너발의 작업, 기본 세팅 작업은 끝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같은 경우는 INF 제품,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제품이 조금 더 약해요. 다른 타사 제품의 순정보다는 좀 약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스프링이 약간 네, 이런 데에서 조금 저희가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저렴하면서 부속품들이 제가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서 좀 이렇게 교체를 염두해 두는 게 요 스프링 정도. 스프링은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어박스를 열어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해 주느냐,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11.1V 세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본 세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INF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인정하지만은 이런 작업을 안 한다고 하면은 QC에서 약간 타사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좀 개인들이 느끼기에는 이걸 확실히 돈이 싸구려니까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제품이 복불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 기본 세팅만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 확률을 줄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딱 열면은 지금 제가 이제 와셔 작업이랑 이런 걸 다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오픈을 하면 기본 세팅에서 하는 작업이 뭐냐, 우선 일단 구리스를 새로 보고 도포 작업을 해요. 구리스 작업을 일단 기본적으로 한다라는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거 전에 와셔 세팅을 해요. 와셔 세팅은 제가 아무거나 쓰지 않고 로넥스 0.15와 0.38의 와셔를 사용을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와셔입니다. 로넥스사에서 나오는. 그리고 이거 가격도 5,000원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그 3만원에 들어가 있진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 세팅이 저희가 3만원이거든요. 3만원에 일단 각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각인을 하든 기본 세팅을 하든 둘 중에 하나는 무료라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홍보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뭐 해드린다 생각하고 했는데 기왕이면 한번 저도 요번에는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쑥스럽지만. 자, 와셔 세팅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이 기어박스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이 고속으로 모터의 힘으로 이 기어들이 회전을 하면서 작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 기어들이 이렇게 막 작동하면서 이 공간에서 막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흔들리면서 작동을 하는 거하고 딱 맞물리면서, 그리고 그 맞물림이 뭐라 그럴까, 아주 꽉 부담스럽지 않게, 기어 축에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그 정도로 맞물려서 회전하는 거하고, 이 축이 그 간격이 있어 가지고 조금 느슨한 상태에서 막 흔들리는 흔들림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고속 회전하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물론 전자가 더 좋겠죠. 간극이 없으면서 축에 무리 없으면서 고속으로 도는. 근데 그걸 해주는 게 이 와셔거든요. 와셔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와셔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도 충격적인 얘기가, 어떤 분이 와셔는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세팅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정말 그런 말씀을 그분에게는 드렸어요. 물론 나름 세팅 하시는 분들의 어떤 노하우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은, 사실 와셔가 필요 없다라는, 기어박스 이렇게 세팅하는데 와셔 필요 없어요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네, 어찌됐건 와셔는, 제 입장에서는 와셔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더 좋은 건 그 와셔로 인해서 이 기어 축의 그 흔들림이 최소로 하면서 동작은 부드럽게 되는 그런 세팅을 제가 지금 기본 세팅에서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MF 제품 같은 경우는요, 방아쇠 이 간극이,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요게 트리거가 이 단추 이걸 눌러서 작동을 하거든요. 여기 지금 아이고 제가 손으로 트리거가 이걸 이렇게 누르면서 작동을 해요. 요 핀을, 요 단추를 이렇게 누르면서 작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간극이 약간 안 맞는 애들이 있어요. 이 눌러야 되는데 여기를 못 눌러주는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와셔를 하나 더 덧대주고 있어요. 눌러주라고. 그러면은 그런 오류 현상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눌러주면 위 상판에서 이 와셔 그 틈만큼 더 눌러주기 때문에 방아쇠의 어떤 이 흔들림이 적어져서 요것 또한 요렇게 작업을 확인해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터페 플레이트를 여기를 조금 깎아주고 있어요. 작동성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터페 플레이트를 깎아주고 있는데, 이 터페 플레이트를 작업을 할 때 너무 밑부분으로 깎아주면은 안 된다라는 거. 이것도 간극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정도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깎아줘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대충 하면 되겠지 라고 한다면은 혹시나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자신 없으면은 그냥 순정 그 상태로 그냥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열으면은, 지금 여기는 이제 순정, 지금 기본 세팅 제가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순정 피스톤이에요. 피스톤 헤드. IMF 제품의 피스톤이 굉장히 좋은 이유는요, 일단 가벼워요. 가벼우면서 여기 이빨 사이는 굉장히 강해요. 네, 네, 강철입니다. 그래서 IMF 피스톤이 웬만한 옵션 피스톤보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제품에 너무 무리한 스프링, 무리한 강도의 스프링을 사용을 하면, 높은 강도의 무리한 강도의 스프링을 사용을 하면 뭐 이빨이나 이런 것들이 깨지는 게 아니라, 통이 깨지는 게 아니라 이 뒷부분, 이 뒷부분에 요 부분이 깨져요. 어이구,
네, 요 부분이 뒷부분에 여기 이 부분이 깨져 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IMF 제품의 피스톤이 좀 파손되는 율이 그나마 높은 곳이 뒷부분. 하지만 그냥 깨지지는 않습니다. 얘도 그냥 깨지지는 않아요. 높은, 그러니까 얘가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스프링을 써 주셔야 되는데 너무 높은 스프링들을 쓰시면은 여기가 파손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싹 다 다시 재조립을 하는 거예요. 재조립을 해서 이제 상하부 연결해서 하면은 기본 세팅이 끝납니다. 자, 이제 11.1V 세팅은요, 부품이 이제 부속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전동권의 심장, 모터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얘하고 얘는 사실 그냥 어떤 그 말을 하자면은 노골적으로 말을 드리면 천지 차이, 땅과 하늘,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성능에 있어서는. 그래서 심장이 이 친구가 한 초중고생의 심장이다. 그러면 이 친구는 국가대표급의 어떤 선수들의 심장이다라고 저는 비교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일단은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심장 모터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요거 로넥스사의 스프링으로 바뀌어요. 기본적으로는 로넥스 M90 스프링이 바뀌고요. 추가금으로 그 이상의 다른 제품의 것도 가능하기는 하지만은 M90 스프링이 가장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하고 제가 사용을 해 봤을 때 가장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M90 스프링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이 이제 교체가 되겠죠. 그리고 안에 기밀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피스톤 헤드도 순정 헤드도 굉장히 쓸만하고 뭐 괜찮아요. 기밀성도 괜찮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래도 한 등급 몇 등급 위에 이 피스톤 헤드를 부분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해 드렸던 것 중에 요게 지금 재고가 없어 가지고 한 등급 위에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득이시죠. 자,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호복 고무가 바뀌어요. 호복 고무는 이제 나중에 이거 작업할 때 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했지만은 호복 고무가 교체가 돼요. 호복 고무가 교체가 돼서 어떤 명중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높이려는 욕심으로 작업도 해주고 하거든요. 그 작업은 이따가 실제로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일단은 모터도 나중에, 스프링도 나중에, 당장에는 요거 헤드, 피스톤 헤드를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이 나사 접착제를 붙여주시고 이제 한번 또 껴볼게요. 그리고 실린더랑 한번 네, 네, 좋죠. 자, 그럼 이제 해봤으니까 이제 완벽하게 그리스를 발라줘야죠. 안쪽에 실린더 그리스를 살짝 도포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바깥쪽으로 한 번 더 고무 오링에다가 살짝 도포해 주고 휴지로 살짝 하면서 코팅 해준다 생각으로
이게 구리스가 너무 많으면은 노즐 사이로 이 구리스가 나와요. 이게 워낙에 바람 압력이 세다 보니까. 그러면서 인너바렐까지 조금 더까지 이렇게 묻어서 초반에 좀 인너바렐이 더럽혀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집탄이나 직진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리스도 적당히 발라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바르시면은 노즐을 통해서 인너바렐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발라주시고, 너무 많이 바르시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작업이 끝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11.1V 세팅 중에 아우 좋아요. 기밀성이 완전히 끝장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제자리 잡고, 그 다음에 터페 플레이트 스프링. 이 터페 플레이트 스프링 강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것 또한 이제 저희가 제가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너무 세거나 너무 약해도 작동성에 이상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와셔 세팅은 다 했었거든요. 기본 세팅이 끝난 제품이라서 기본 세팅 끝나고 나서 지금 영상 생각이 나서 이제 영상을 지금 돌린 거고요. 자, 이 상태면 이제 내부는 11.1V 세팅이 끝났어요. 그리고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는 제가 다음 작업을 요 퓨즈 작업을 합니다. 퓨즈 작업을 하고, 요즘 같으면은 이제 이 잭이 예전에는 타미야 잭을 많이 썼거든요. 요런 타미야 잭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타미야 잭보다는 또 딘스 잭을 많이 써주기는 해요. 왜냐면은 타미야 잭은 오래 쓰다 보면은 이 암수 구멍이라든지 핀이 작거나 약간의 마모 뭐 이렇게 구부러짐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서 잘 안 들어가고 막 이렇게 넣다가 보면 쇼트가 여기서 또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딘스잭으로 이제 많이 바꾸기는 해요. 딘스잭 같은 경우는 그냥 맞춰서 요거 모양 맞춰서, 그리고 또 잘못 끼울 염려가 없어요. 왜? 모양이 서로 틀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들어가니까는. 그래서 딘스잭으로 많이들 바꾸시기도 하고요. 요즘 저희 INF 제품 새로 출시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기본이 딘스로 돼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다가 제가 중간에 작업을 해서 이렇게 지금 이 제품도 끝난 제품이기 때문에, 세팅이 끝난 제품이기 때문에 퓨즈가 달려 있죠. 갖고 11.1V에는 기본적으로 30A 짜리 퓨즈를 제가 써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세팅 같은 경우는 20이나 25A 요렇게 써주고 있어요. 옛날엔 15A 짜리를 넣어드리긴 했는데 요즘에 배터리를 워낙에 센 걸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20에서 25A는 돼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넣어드리고, 이제 11.1V 같은 경우는 30A 짜리를 제가 이용해서 넣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기본 세팅 한번 이제 안쪽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이렇게 열어서 살펴보면은 순정 호복 고무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순정 호복 고무 들어가 있고, 이제 호복 고무 교체를 할 겁니다. 네.
안쪽 내부는 이미 제가 깨끗하게 청소를 하긴 했는데 시험을 테스트를 그냥 한 번 더 하는 김에 제가 청소하는 거,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깨끗이 닦아줘야 돼요. 그리고 입구도 그리고 작업을 해야 될 게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요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얘는 이제 잘못 작업된 거예요. 앞부분을 제가 이제 조금 작업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많이 앞부분을 잘랐어요.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얘도 앞부분을 너무 많이 잘라냈어요. 이렇게 많이 잘라내면은 오히려 안 좋거든요. 이쪽으로 일단은 이 압축된 공기가 셀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집탄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잘라 버렸어요. 얘는. 그래서 이제 새로 제가 작업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런 영상들을 올려놨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따라서 작업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너무 많이 오려가지고 오히려 저 부분 때문에 오류가 났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정말 살짝만 따줘야 돼요. 네. 살짝만 따줘야 되거든요. 이게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카메라 그게 없어서 어찌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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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잘라줘야 돼요. 네, 적당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단 카메라가 제대로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초점이. 근데 얘는 너무 많이 잘랐어요, 정말. 이거 이거를 딱 보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어찌됐건 지금 적당히 잘라준 애를 작업을 이렇게 이거 하기 전에 챔버하고 얘하고에 이걸 그대로 넣어버리면은 여기에서 락 걸리는 데에서 이 락 거는 부분이 살짝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 길이 때문에 요 앞부분에 길이가 순정하고 또 얘가 살짝 더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인너 바렐을 좀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11.1V에서의 메이플 리플 호복 고무 넣을 때. 근데 모든 제품에 메이플 리플 호복 고무를 교체해 주려고 하면 이 작업을 해줘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챔버에 이거의 어떤 내부 규격 그거에 따라서 틀린 건데 지금 현재 IMF 제품 같은 경우는 가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공을 해 드리고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가공 후에 이거 안 들어갔는데
자, 이 상태에서 오일을 살짝 발라주고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챔버 호복고무 작업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여기에서는 웬만한 건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조립만 잘 해주면 돼요. 조립하면서 스프링 교체를 해주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비교해 드리고 싶은 게 요겁니다. 네.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흔들어도 얘는 절대 안 떨어져요. 근데 얘는 딸려오지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딱 눈으로 보이시죠? 근데 얘는 아니에요. 근처만 가면 딱 붙어서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얘가 초등학교 중학생 심장이라고 제가 비교를 해드렸는데 이제 또 안 오네요. 이렇게. 네. 얘는 국가대표 심장이다라고 제가 비교를 해드렸어요. 감히. 네. 근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INF 순정 부품 모터만 이러느냐? 아니요, 얘도 좋아요. 얘도 순정치고는 다른 어떤 모터, 다른 타사 제품의 순정 모터하고 비교해서 얘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여기에 이제 모터 때문에 오시고 그 모터가 순정을 쓰시다가 문제가 생긴 분들한테는 제가 이 모터를 교체해 드려요. 저희 INF 제품으로. 그리고 직접 보여드리기도 하고. 걔네들은 이런 자석에 어떤 붙는 듯한 느낌조차 없는 애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는 그래도 이렇게 붙어서 있잖아요. 간당간당이긴 하지만 얘는 그래도 이렇게 붙어 있는 자력은 있어요. 그 힘은 있어. 근데 이거조차도 없는 모터들이 꽤 많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거 심장을 이제 이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디.
적당한 힘으로 잘 조여 주시고요. 이제 테스트 해봐도 돼요. 네. 네. 자.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이 실린더 안쪽 피스톤에 아까 제가 그 구리스를 발라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어 구리스를 발라줬는데 그 기어 구리스가 여기에 노즐을 통해서 바깥으로 뿜어져 나올 수 있게끔 몇 번 이제 계속 사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구리스기가 조금씩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는 이렇게 어느 정도 테스트 할 때 하고, 소리도 좋고 세팅 잘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말아 주시고 이제 겉에 마무리 해 주시면 됩니다. 탄창 멈칠. 지금 요 INF MK18 요 제품으로 기본 세팅하고 지금 11.1V 세팅을 나름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해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시고 혹시 또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저희 그 총사랑 배틀필드 건카페 홈페이지 하단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는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도 잘 아직 많이 몰라요. 실수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제 그런 실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완벽하게 될 수 있으면 세팅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많이. 아이고. 이렇게 하면 INF MK18 기본 세팅하고 11.1V 세팅이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6월 중순으로 한번 제가 이벤트 겸 해가지고 한번 저희 그 홈페이지에 이제 올려서 한번 이벤트성 행사를 한번 할까 합니다.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 번씩 보시고 그나마 조금 네, 이렇게 해서 IMF MK18 제품의 기본 세팅과 11.1V 세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나텔이었습니다.